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지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김경영 PD 통해서 꼼꼼하게 전달을 도와드리면서 그에 맞는 맞춤 전략도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오늘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와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더욱더 편리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좀 편리하게 의견과 함께 고민 상담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확인 후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마무리 장인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취한진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영 PD 오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판 페이롤 발표에 따라서 많은 지금 상품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도 그렇고 미국채 그리고 증시도 지금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지선이라고 예측했던 8,000달러 찍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변화 있을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굵직한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도 오늘의 변동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 책임져 주실 마스터는요. 날씨 책판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자,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논팜으로 인해서 좀 비농업 지수 자체가 나오고 나서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움직임이 더 좋을 때,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과 그리고 대표적인 상품들이 지금 상품부터 지수들까지 많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금요일장 하면은 원래 월요일장과 금요일장 좀 움직임이 적은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일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은 좀 주요 지표가 발표가 나오면서 현재 구간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오늘 날씨 재판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시장 분석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11시 3분 38초가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S&P는 오늘장도 빠르게 밀리면서 2,800선이 좀 위태합니다. 현재 구간 2,800 3.75포인트로 0.70%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역시도 더욱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900선이 이탈되면서 6,870.25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0.93%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FX는 어떨까요? 유로FX 역시 전일장의 반등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54% 빠진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가 지금 현재 구간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1% 넘는 급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1,340달러가 깨지면서 1,33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전일에 크루드오일 반등을 이어가면서 고가는 66달러 돌파를 했습니다만 정착하지 못하고 현재 구간 65.62달러로 65달러 중반 가격대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김경영 PD가 또 짚어주셨던 비트코인 현물에 이어서 선물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9,000달러가 지지가 됐는데 9,000달러도 깨지면서 8,5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8,5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정말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 500과 나스닥 두 종목 모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골드가 지금 현재 구간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좀 발표가 되면서 1% 넘는 급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유로 FX도 밀리고 있고요. 크루드오일도 전일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65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표 발표라든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뉴스들 김경 PD 통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들어온 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20만 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왔는데 월가 예측치는 17만 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지금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 상승률도 전년비 2.9%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치는 한 2.6%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이고요. 골드와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고용지표 호조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자 수가 20만 명이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크게 좀 상회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 역시나 전년 대비 2.9%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국채와 골드에 대해서는 지표 발표 이후에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골드에 대해서는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간 좀 잠잠해질 정도로 다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구간의 시세와 함께 속보 내용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출연진분들과 어떤 종목을 다루게 될까요? 자, 오늘의 종목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S&P 500에 대해서는 오늘장도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같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도 빠졌고요. 오늘장은 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00선이 위태하고 있는 가운데 2,805.25포인트로 0.65%가 빠진 상황인데요. 자, 먼저 오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전략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네. 저와 김경영 PD 다운이고요. 마스터님 홀로 지금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딱 가운데 계시는데 업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P 500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고점 높여갔을 때 상황이랑 저희가 업앤다운 확인할 때 확연하게 좀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 전의 시간보다는 지금 좀 혼조세 또는, 다운에 대해서 좀 공통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먼저 앞서서 다운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장에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또 미국 시장도 조정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국채 금리 상승이 좀 경계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지금 하락 출발했다라는 외신의 의견입니다. 다우선물 같은 경우에 한때 지금 25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역시 고용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었고 또 국채금리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2.6%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18만 정도 추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를 둘 다 이제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좀 예상보다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점 다시금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할 수 있겠고요. 오늘도 역시 실적 시즌 이어지기 때문에 엑선모빌, 쉐브론 그리고 혼다모터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월 초부터 굉장히 좀 랠리를 이어왔던 이 증시가 2월 달에 좀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CNBC 쪽에서 또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금리 인상 방향에 따라서 이 변곡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과 아마존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 이제 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오늘 장에서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지수를 좀 견인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시장이 조정 국면에 머무를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 확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저점 매수자들이 이제 들어와줘야 하는데 그 이전에 좀 더 몇 퍼센트 정도 더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시장의 흔들림은 평소와는 좀 다른 다이버전스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2016년 11월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던 그 당시에 대선 때부터 증시가 3% 이상의 조정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조정은 2016년 6월에 있었던 브렉시트 당시에 5.3% 정도 이제 증시가 하락한 때였다라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500이 8일간의 이동평균선인 2840선을 깼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부분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 약세가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바닥은 2810선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바닥을 뚫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40선 아래에서 더 오래 머물수록 조정 국면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술적 분석가는 다우에 대한 의견을 또 냈는데 다우지수 26,000선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26,000선이 깨지면 1,000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향후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네. 이어서 지난 3일간 좀 더 위태로운 국면에 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가 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겨날 것이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주시하는 것은 금리에 대한 우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말까지 3.25%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기술적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간다면 S&P 500이 2700선까지도 눌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조정이 정말로 올지 안 올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2700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비해서 한 4% 정도 하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흔치 않은 일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5%에서 8% 정도의 조정은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의 이런 좀 조정, 하락 움직임이 어떤 대격변이라든지 불마켓의 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국채금리 3%는 증시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덧붙여서 노무라증권 측에서도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치킨 게임의 금융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채권 시장이 지금 같은 추세로 움직인다면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둘 간의 이 연관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증시와 채권 사이에서 좀 어떤 경쟁이 붙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지수의 조정이 시작이 됐냐, 또는 이 조정이 단기간으로 끝나고 또 다른 상승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냐, 이런 두 국면에 대해서 또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와 연계돼서 국채에 대한 금리 그리고 국채에 대한 가격까지도 함께 연관지어서 시장에서 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4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일 이동평균선 2840선 아래로 이탈이 되면서 자,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일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다우지수는 워낙 우량 기업들이 속해 있는 기업인 만큼 1000포인트 가량의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수에 대해서 2700선까지 조정이 가능하나 이런 불마켓, 시장에 대해서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국면까지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일 것이다라는 그런 외신 쪽의 의견으로 오늘의 다운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저는 좀 가격대와 현재 구간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제장에도 저는 S&P 500에 대해서 하락으로 다운으로 좀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2810선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오늘장 S&P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에서 다운을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나 한동안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좀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오늘 다운의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2800선은 간신히 좀 지켜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잠시 후 개장 후에는 또 가격대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와 김기용 PD 다운이 확인이 됐는데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들어오셔서 너무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대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잡아주시니까요. 들어볼까요? 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견일까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전일과 그리고 금일의 경우에도 좀 하락세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 이제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는 하락 국면으로 일단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수의 의견 자체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단기간에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움직임으로는 지금 살짝 반등을 해줘야 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나스닥과 제가 S&P 500을 같이 켰는데요. 현재 오늘 움직임 자체를 보면요. 똑같습니다. 지금 움직임 자체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까지도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똑같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전일 차트 조금만 줄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차트도 나스닥과 S&P를 같이 보도록 하면요. 자, 현재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 이후에는 그다음 다시 한번 반등을 냈던 부분이 있죠. 시가라인까지도 급 반등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전일만 나타났던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거래일 전에도 이런 식으로 하락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종가라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다만 시가 대비 종가는 항상 하락 마감을 하였지만은 이런 식으로 요즘 좀 급변동하는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시가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항상 당일의 움직임, 금일의 움직임은 전일의 움직임과 거의 진폭 자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일의 움직임, 진폭 자체가 어느 정도로 움직였었는지 그리고 만약 당일 고점이 형성이 되거나 또는 시가라인으로부터 이러한 크기들을 같이 쟀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수의 경우에는 특히나 매수세와 매도세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 양방향 쪽에서 일단은 네, 진입이 다 가능한 종목이고 또한 이러한 식으로 네, 지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원하는 쪽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쪽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진폭 자체가 나오는 또 이런 움직임을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점, 당일 저점 부분에서는 일단 저점을 살짝 올리면서 고점을 또 높이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S&P의 경우에는 지금 1차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2814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2814, 미국 본장 열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움직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2814라인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다만 2800선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매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현재는 2800선에서는 일단 지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814라인까지 1차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반등 나올 시에는 오늘 당일 시가 부근이 2826라인까지는 네,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면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오늘의 시가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까지 좀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도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2800선이 지지가 되는 선 안에서 대관점으로 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반등 시에는 오늘의 시가 라인이죠. 2826.50포인트 부분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오늘장의 저가를 또 깨고 이탈이 된다라면은 하락 국면으로 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시라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2800선에 대해서 지지가 되지 않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지가 된다면 위쪽으로의 오늘 시가까지의 반등을 함께 좀 전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앞서서 마스터님 나스닥과도 오늘장의 흐름 좀 유사한 흐름을 좀 같이 짚어주신 만큼 나스닥에 대한 뷰도 좀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과 전략들 상세하게 챙겨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는 유로 FX입니다. 자, 그동안 반등을 꾸준하게 이어갔던 유로 FX, 약달러 현상으로 유로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고점에서 살짝 밀리면서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가격대 살펴드리고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1.248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의 고가는 1.25575달러에서 거래가 됐고 고점에서 1.25선을 지키지 못하고 현재 구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시가가 1.25400선이었는데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현재 구간 1.248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로 다운이 나와서 이거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다운 의견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각각 그 다운을 들어주신 이유가 같을지, 좀 다른 의미의 다운일지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니, 김경희 PD, 일단 유로에 대해서 항상 좀 길게는 상방적으로 보는데, 네. 오늘의 다운 단기인가요, 혹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지표 호조세로 나온 것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금리 상승이 또 달러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 말대로 지금 달러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78% 어제자로 지금 2.78%를 찍은 상황입니다. 그게 나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경기가 성장하고 또 유가 상승도 역시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올라갔고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거의 4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US뱅크 쪽에서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뭐 달러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맞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사실 미국 쪽보다는 다른 곳에 더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유럽 경기 회복세와 같은 이제 미국 외적인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달러에 대해서 좀 힘을 받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이 지표들에 의하면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 지난달에도 굉장히 호조세였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ECB가
곧 통화 정책을 좀 정상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유로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많은 스트래터지스트들은 달러가 미국 내 뉴스로 인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NG 쪽에서는 좀 달러의 이런 미국 내 뉴스로 인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짚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통화정책 변화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US뱅크 쪽에서 내놨던 의견과 좀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ING 쪽에서도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역시 좀 단기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조금 아까 조금 달러 강세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아까 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프레지던트죠. 닐 카시카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좀 괜찮게 나온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상승률이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또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빅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달러 상승에 대한 견인 그리고 유로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하면서 유로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좀 살짝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고용 상승,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지표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좀 꽤 좋게 나오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연계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을 들었는데요. 자, 오늘과 어제장의 유로를 보시면요. 1.25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착은 하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가 가까이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다운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장도 그렇고 1.25 가격대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는 움직임에서 저는 1.25를 좀 저항으로 좀 두시고 일단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달러 인덱스도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인 달러 인덱스에 좀 적용을 해서 유로 FX 매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과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마스터님도 역시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가격대 너무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네, 사실 방금 아까 전에 나스닥 랑 이제 S&P에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매수를 혼자서 들었었는데 사실 유로FX도 이걸 매수를 들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아까 전에 매수세를 드렸던 거고 추가적으로는 아까 전에 위쪽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똑같이 이제 매도 의견을 일단은 들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유로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했을 때는 1.25100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며 1차적으로는 공격적으로 이쪽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1.25100 라인에서는 매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안전하게 보시는 분들은 1.25300이나 또는 오늘 당일 시가 라인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은 가운데 검은 선이 있는데요. 이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란 당일 고가와 저가의 2분의 1인데요. 수식 자체도 고가와 저가의 2분의 1이다 보니까는 차트 설정도 세팅하기 쉬우실 텐데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날 때는 이런 식으로 중심선까지 한번 눌림 자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이런 검은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오늘도 당일 고가와 저가의 중심선 부분이 1.25100 라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급락 자체에서 어디서 과연 매도 진입을 해야 될까? 이평선 위주로 대응을 하고 싶은데 이평선을 좀 크게 눌림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일 때는 차라리 확실하게 당일 중심까지 진폭의 중심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았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좀 매도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유로 FX 경우에는 지금 30분 봉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봉 자체도 봤었을 때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위쪽에서 제 상단 부분에서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부분이 보이죠. 오늘 추가적으로 당일 저가 자체를 다시 한번 무너뜨린다 했을 때는 전일 저가 라인까지 또 열려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일 시가 라인까지 그리고 조금 더 목표 자리까지 봤을 때는 전일 저가 라인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지금 1.24214
네, 전일 저가 라인 부분과 그리고 전일 고가 라인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약간 박스 형성을 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가격대 전략을 마스터님이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심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방법을 좀 습득을 하신다면은 다양한 전략에 좀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오늘의 중심 가격에서 좀 저항을 받을 시 또는 지지가 될 시에 대한 부분은 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 어제장의 저가와 고가 안에서의 그런 박스권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가격대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 시에는 일단 오늘의 시가 또는 1.25100 라인까지 반드시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 앞서서 첫 번째 이슈 S&P 500과 두 번째 이슈 유로 FX 모든 종목에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중심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반등한 달러 인덱스 가격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늘 88.98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빠졌던 가격대를 그대로 반등을 하면서 0.57, 더 이상의 저점을 만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기록했던 저점을 깨지 않았고요. 오늘장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오늘 기타 통화에 대해서는 반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 달러 인덱스가 워낙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 또 다른 저점이 생길 수 있을지, 이 구간에서의 달러 인덱스 향방은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89점, 지금 150 라인 자체, 이쪽 라인 보면 계속 걸리는 라인들이 보이시죠? 네. 항상 이제 차트를 보셨을 때 어디가 저항 라인인지 지지 라인인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캔들 같은 경우를 좀 크게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차트는 최대한 작게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진입 자리를 볼 때는 캔들을 양봉인지 음봉인지 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크게 보는 게 맞지만은, 주요 이러한 걸리는 라인 자체가 있었을 때는 이러한 분명히 걸릴 땐 이유들이 있겠죠.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라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런 라인 자체가 왜 걸리는 데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라인지에서 걸릴 때는 충분히 오늘도 여기서 걸려주는지,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를 못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라인 자체가 돌파했었을 때는 올라갔었을 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이 라인 자체를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했다면, 어제에 이은 반등은 있었지만은, 이 반등 자체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저항이 되면서 이 라인 자체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지금 흐름 자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반등은 이어오고 있지만 그 저항선이 지지로 될 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되지만 아직 저항에 대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소폭이 좀 눌림을 다시 한번 전망을 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달러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을 짜드렸고요. 지금 시각 31분 지나면서 오늘 금요일장에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이 됨과 동시에 시세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일부 오프닝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꽤 큰 하락폭을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도 역시나 같은 하락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2800선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804.75포인트로 0.66% 하락폭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의 반등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6877선에서 좀 유지부동하는 모습입니다. 0.84% 하락폭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 FX 다시 보시죠. 0.45% 하락폭으로 1.24900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방금 전에 좀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1340달러 선 회복하지 못한 채 1339.2달러로 0.94% 하락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 그 전에 수요일장에 재고 발표가 확인이 됐던 크루드 오일은 65달러 중반에서 초반대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 가까운 하락폭으로 65.3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전히 8,800선, 8,000선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3.19% 하락폭으로 8,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는 뉴욕증시 본장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일부 오프닝 때 기록했던 지수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크게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수의 흐름입니다. 자, 거기에 유로FX 역시나 같은 흐름으로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에 대해서는 1340달러를 다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역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65달러 중반대 가격대에서 초반대 가격대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비트코인은 선물입니다. 오늘장에 9,000달러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까지 지수에 대한 흐름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전망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금리 인상 이번 FOMC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로 이어졌지만 3월에 대한 FOMC 회의에 금리 인상이 거의 가능성이 좀 크게 확률로 점쳐지는 만큼 그 가능성이 워낙 지금 너무 빠르게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멀다면 좀 먼 시간일 수도 있고요. 가깝다 하면 좀 가까울 수 있는 시간인데 이제 한 달 좀 남은 3월에 대한 시장까지 지수에 대해서 좀 긴 호흡에서 좀 먼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벌써 저는 선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FOMC 이후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왔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치면서 채권 가격과 반대로 이제 또 증시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먼저 움직여줬을 때 어떻게 보면 3월 때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 벌써 선반이 됐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작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자체가 벌써 3월에는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3월에는 거의 이제 금리 인상 될 거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3월에는 큰 움직임보다는 요번이 가장 더 변동성이 좋은 시장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현재 구간 미리 좀 선반영된 가격대이고 이런 변동성을 좀 앞으로 예상을 하시는 만큼 그 안에서 전략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역시 해외 선물은 마치 또 변동성을 먹고 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준이 철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그 전략에 대한 기준 나이스직번 마스터님의 전략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구간의 증시 개장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마스터님 말씀을 해주셨듯이 변동성이 오늘장 정말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수 상황 다시 볼까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2806.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1% 하락폭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씩 반등을 좀 빠르게 이어가면서 나스닥은 0.62% 하락분이고요. 6,894포인트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업을 또 들어주신 만큼 말씀해주신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네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3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 때 변동성이 좋은 상품을 먼저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S&P나 다우를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럼 먼저 나스닥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S&P랑 나스닥은 거의 같은 움직임 보이지만은 이제 좀 다우는 반대로 움직일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아침마다 이제 미국장 자체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언론 속에서 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나스닥과 S&P는 같은 방향을 많이 본다. 다만 변동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스닥을 먼저 보면서 S&P의 방향을 좀 찾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증시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반영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증시 금리 인상 자체가 일단 된다는 자체는 증시에서 악재라기보다는 저는 호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금리 자체를 올린다는 이유는 경기가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 자체는 기업들의 또 실적 자체가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골드는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 통화까지도 이제 달러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변수가 있는 건데 너무 이론적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증시 자체는 좀 하락세를 단기적으로 보이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반영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자산과 지수에 대해서 그런 선반영을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그 안에서 섬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땐 하락이지만 긴 흐름 안에서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거의 10분 가까워진 상황인데 속보 내용 김경윤 PD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다우 같은 경우에는 200포인트 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도 0.6% 정도 하락했다라고 올라오고 있고요.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가장 좀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0.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좀 금리 인상적인 국면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역시나 오늘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고용지표 발표 때문인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옐런 의장이 지금 임기를 채우면서 계속해서 이 4.1%라는 이 최저치 실업률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금 상승률 그리고 고용 부문도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연준이 예정했던 이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달리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앞서서의 FOMC 회의 결과 내용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물가와 고용입니다.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지표와 이런 분석이 좀 상승 쪽으로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도 4번까지 좀 점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실치 않지만 일단 3월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좀 흡수하면서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은 좀 큰 흐름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개장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구간의 속보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일단 65달러와 66달러 부근에서 좀 작은 박스권 안에서 가격대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은 65달러 중반에서 초반대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5.18까지 떨어지면서 지금의 시간대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크루드 오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너무 두 분이 관망 들어오셔가지고 네, 저 업이고요. 네. 김경윤 PD와 마스터님 관망을 들었습니다. 일단 김경윤 PD 최근에 크루드오일 관망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관망을 든 이유는 네. 외신에서 지금 이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달러가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매매가 좀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전망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관망을 들었습니다. 네. 우선 지난 12월부터 크루드오일 하루 6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랬던 것으로 지금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원유 재고 다시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원유 시장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라면서 가격 전망을 좀 상향을 했는데 이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또 원유 랠리는 미국 시추 기업들이 생산량을 증대할 이유다라는 점 변함이 없고요. 블룸버그 쪽에서 이 현대선물과 한 인터뷰를 올려놨는데 시장이 이 랠리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생산량을 증대할 가능성 그리고 가격대가 계속 올라갈 경우 오펙 국가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오펙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좀 감산 이행을 순조롭게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또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다 아니다 하는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됐던 논판 페이롤 데이터에 의해서 크루드 시장도 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장 변동성이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로 인한 달러 변동성이 좀 오늘의 매매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는데요. 분석가들은 시장은 계속해서 66.50달러 선을 돌파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다음 이제 저항선은 67.50달러 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64달러 레벨에 지금 지지 매물이 매우 두텁게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지금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의 좀 뾰족한 포지션이라든지 상하방을 지금 아직은 논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장의 달러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등락이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64달러에 대한 지지가 좀 강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50 돌파 시 67.50 중반대 가격대까지 상방으로는 열려 있다라는 점은 또 큰 뷰 안에서도 가격대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매수업에 대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짝 힌트로 최근에 65달러와 66달러에서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65달러 초반대까지 눌리면 일단 중후반 가격대까지는 항상 열려 있고, 오늘의 하락폭 현재 구간에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65달러 20 또는 1815 부근에서의 매수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65달러 중반대에서 좀 목표를 잡는 관점으로 오늘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크루드오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관망 들어주셨는데, 이 관망이 좀 김경영 PD와 마찬가지로 조금 잠시 쉬어가라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저는 네.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네. 네, 저는 항상 이제 제 의견이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지금 당일 고점이 66.30입니다. 그리고 당일 저점이 65.16인데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신세계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5일 당일 진폭 100에서 120티. 일단 네. 당일 진폭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권에서 추가적으로 무너진다 했을 때는 160에서 180티까지 무너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120에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는 아까 전에 중심선도 말씀드렸는데 65.70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는 현재 포지션 잡지 말고 일단은 관망을 하신 게 맞지 않나. 네. 그렇지만 일단 30분봉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 단기적으로 지금 66 라인 자체를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지금 66불 라인대에서는 저항을, 그리고 아래쪽에서 64.50 라인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작은 박스권 안에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금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무너진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160에서 180T라는 기준은 당일 고가로부터예요. 고가로부터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더 무너진다 했을 때는 전거래 시가와 그리고 전거래 저가 라인 부분이 64.64와 그리고 64.80 라인까지도 일단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원유 재고 일단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 이유는 휘발유에 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브텍스에서 원유 가격만 보고자 했을 때는 지금 고점 부분에서는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왜냐 미국 생산량이 계속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로 인해서 사실 66라인대를 안착을 못하는 부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일단은 조금 더 움직임 자체가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망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에 새로운 저가가 갱신이 됐습니다. 65.06까지 오늘장에 빠졌네요. 네. 일단 더 빠진다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크루드오일 하루의 그 진폭 120틱이 넘어간다면 160틱, 180틱까지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현재가 65.10인데요. 지금 딱 120틱이잖아요. 이 라인 자체가 지금 우측 차트를 보시면요. 이 라인대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 라인 자체가 지금 지지도 되겠지만 당일 고점으로 딱 120틱짜리입니다. 그렇지만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약 10틱 정도까지는 같은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무너졌을 때 전거래 시가와 저가 라인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낮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저가가 어느 정도까지 좀 무너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맞춤 전략 유연하게 또 마스터님 통해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4.50까지 하방 쪽에 대한 열린 부분, 상방 쪽은 66달러 중반대까지 이런 제한적인
일반적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64.99까지 방금 65달러 깼네요. 네, 1.52%까지 빠지면서 현재 구간 65달러를 깼습니다. 64.97, 96까지 내려가는데 일단 하락폭은 현재 나왔고 폭이 나왔고 진폭이 나왔고 하지만 안착을 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64.89까지 방금 전에 제가 저가를 또 확인이 됐네요.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1부에서 크루드오일까지 3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 함께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의 전략으로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쉬어가는 동안에도 저희도 시장 열심히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초반에 좀 가격대가 나오는데 더욱더 다시 밀리면서 S&P 500 2,802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거의 1% 가까운 하락폭 보이고 있는데요. 6,866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1% 넘는 하락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FX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 1.24805달러고요. 방금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골드도 하락폭 저점 좀 내려가면서 1,337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금 65달러가 깨지면서 64.83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1.76%까지 빠지는 가격대고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세 전반적으로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점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부 다양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건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